여러분, 챗GPT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상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정착한 기업이 바로 오픈AI의 챗GPT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챗GPT 사용자 100만 명까지 걸린 시간이 단 5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 무려 25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앞으로 더 발전한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좋다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입문조차 두려워하시거나 이걸 또 굳이 써야 돼? 아,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챗GPT가 이제 무조건 익혀야 되는 필수 스킬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거나 능률이 몇 배나 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대에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 1도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보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쉽게 챗GPT 기본 작동 원리와 실리콘밸리 AI 전문가분들도 쓴다는 필수 초기 설정과 꿀팁, 마지막으로 챗GPT 사용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필수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누구보다 품격 있게 챗GPT 사용하세요. 우선 기본 화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챗GPT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운데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여기다가 내가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 친구한테 부탁할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사진이나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거나 파일, 문서 같은 거, PDF 파일 같은 거를 여기다가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검색은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5 소식 알려줘,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기능이고요. 그 옆에 이제 심층 리서치라고 만원경 있는 아이콘은 PDF나 엑셀, 이미지 등 첨부한 파일을 읽고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 마이크 버튼은요, 부탁할게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고, 오른쪽에 있는 보이스 아이콘을 누르면 챗 GPT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거나 좌측을 보면은 좌측 상단에 챗 GPT 모델을 눌러서 새롭게 쓸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GPT-S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 이런 걸 듣는 것처럼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 GPT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GPT 탐색하기 누르면 실제로 요즘 가장 핫한 GPT-S 순위 랭킹이 뜨고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뭐 이미지에 특화된 GPT-S도 있고 문서에 특화된 GPT-S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아래쪽에 채팅을 보면 내가 물어본 이력들이 이렇게 쭈루루 나와 있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검색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빠르게 찾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프로필을 누르면 내 개인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UI 설명이었고요. 자, 우선 챗 GPT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챗 GPT는요, 온라인상에 공개된 수많은 책이나 뉴스, 대화,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패턴이나 표현 지식을 습득하는데요. 내가 어떤 질문이나 말을 걸면 어떤 문장이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예측해서 빠르게 조합해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천만 개의 문장 예제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에서 가장 알맞은 지식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책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요, 챗 GPT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챗 GPT 좌측 상단에 있는 두 줄 아이콘 누른 다음에 하단부로 내리면 내 이름이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개인 맞춤 설정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챗 GPT 맞춤 설정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고 직업이 뭔지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챗 GPT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하나요? 여기 부분에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은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요, 앞으로 챗 GPT가 라이프 코치, 컨설턴트, 멘토 역할을 해주고요. 답변이 항상 핵심을 파악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무엇보다 제가 드리는 이 프롬프트의 장점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Q2, Q3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질문에 파생된 질문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더 똑똑하게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질문해야지인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유명 IT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프롬이니까요, 써보시면 진짜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영어 회화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아래 문장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에 들어와서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챗 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적는 겁니다. 나는 어떤 직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키는 얼마고 MBTI
나이는 뭐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챗 GPT를 통해서 어떤 걸 주로 이루고 싶은지, 관심이 있는지 등등 상세히 적을수록 좋아요. 저는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 안에서도 내가 입력한 문장을 쉽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하니까 영어로 입력해 놓으시길 좀 더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셨다면 확실히 전보다 더 나한테 딱 맞게 대답해주는 GPT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키포인트, 어떻게 질문을 할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챗 GPT는 배우, 나는 연출자. 챗 GPT는요 정말 재능이 많은 순수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상황구 많이 하잖아요. 뭐 병원놀이 할 때 내가 의사고 이 친구는 환자고, 이런 식으로 챗 GPT한테 질문을 할 때도 상황과 역할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 안에 있는데 나는 손님이고 너는 스타벅스 직원이야. 내가 아침 출근길에 음료 한 잔을 사려고 하는데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겠니? Sure, let's do it. Go ahead and order your drink. Hello, nice to meet you. I wanna just ice americano, please. Got it. Would you like a tall, grande, or venti? Grande, please. Great choice. Anything else for you today? No, thanks. All right, that'll be $4.25. Can I put here my credit card? Absolutely. You can tap, insert, or swipe your card here. Okay, Perfect. You're all set. Here's your iced Americano. Have a great day. thank you. Have a great day too. Thank you. Enjoy your drink. 이런 식으로 상황과 역할을 정해서 부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도 인공지능 AI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가 MBTI F 성향으로 나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요즘 많이 힘드시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얘기해 주시면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 방법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싶고 더 쉽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편하게 전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친구들 만나기 어렵거나 내가 친구한테나 가족들한테도 터놓기 어려운 고민들이나 걱정들을 챗 GPT하고 대화해서 많이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너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답이 매 순간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좀 더 라이트하게 많이 쓰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맛있는 제철과일 알려줘라든지, 아니면 요즘 뉴스가 뭐가 핫한 건지, 업무용 메일 답변할 때 좀 더 정중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줘라든지, 정말 일상적으로 라이트하게 뭐든 궁금할 때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도 눈치채셨겠지만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맛있는 제철과일이라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업무용 메일 답변 보낼 때도 그냥 정리해줘가 아니라 내 스타일 맞게끔 좀 더 따뜻하게 정중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줘,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간 미사 여구를 많이 붙여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챗 GPT를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딱 맞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친구의 답변을 좀 더 나한테 딱 맞게 보기 좋게 깎아줘야 됩니다. 마치 칼 연마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카페 추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얘한테 부탁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이것도 제가 제 나름 스타일대로 많이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안 뜨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링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볼 수 있게끔.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따로 링크를 주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장인이 검을 연마할 때처럼 디테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 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계속 답변을 달라라고 대답하는 방식을 고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떠한 표나 문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는 좋은 예시 사례가 있다면 아까 알려드린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파일 눌러가지고 첨부를 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좀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써보니까 이 문서는 이미지 사진보다는 더 정확성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모르는 식물이라든지 동물, 제품, 자동차, 정말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카메라를 켜거나 미리 찍어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빠르게 해당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 두 번째로 무조건 써야 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요,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준비할 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이럴 때 보이스 기능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뉴스 요약이라든지 경제 소식, 저 같은 경우에 요즘 핫한 제품들을 물어본다든지 요리를 하면서도 요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오늘 IT 관련해서 주요 뉴스만 요약해줘. 오늘 IT 관련 주요 뉴스로는 첫째, 애플이 새로운 AI 기능을 발표
발표하면서 아이폰과 맥에 통합된 인공지능을 선보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 나라 외국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챗 GPT의 놀라운 장점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번역과 통역인데요. 이제 외국 나가서 챗 GPT 한번 꼭 써보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에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과 전화 통화를 따로 유료 결제해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역할을 정한 다음에 내가 또 이 한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없는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AI의 응답도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딱딱하게 사전에서 읽는 듯한 그런 음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챗 GPT 상위 1% 고수만 쓰는 스킬 중 하나가 맨 처음 잠깐 소개해드린 GPT-S입니다. 수많은 GPT-S 중에 앞으로 챗 GPT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글쓰기에 특화된 GPT-S인 라이트보미를 추천드리는데요. GPT 탐색하기 눌러서 조금만 내려보면은 라이트보미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고 채팅을 시작하면요, 내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해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 저는 뭐 유튜브 대본을 쓴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다른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과제, 인스타 피드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문장을 구구절절히 막 쓸 필요 없이 키워드만 입력해도 꽤나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작가분들도 이거를 정말 요즘 많이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GPT-S는 눌러보면 이 GPT-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단부에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1등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GPT-S고요. 아래에 있는 캔바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로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손쉽게 디자인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한테 딱 맞는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명령어를 어떻게 쓰냐인 건데, 이게 처음 하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GPT-S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AI 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유용한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러면 프롬프트 본문이 나오고 아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기능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태스크, 일정 예약 기능입니다. 상단에 챗 GPT-4 모델명을 누르고 하단부에 바로 일정 예약을 누르면 여기서 일정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아침 8시마다 최신 뉴스 소식을 정리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아침마다 최신 뉴스 요약해줘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서 그 시간에 루틴처럼 알아서 내가 요청한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이걸로 이제 완전히 자동화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정을 정할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일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지침의 프롬프트, 즉 명령값의 디테일도 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다면 제가 앞서 알려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8시에 최신 뉴스 중에 IT 관련된 뉴스만 모아서 보여줘 라는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은데, 대중적으로 좀 유용하고 부정적인 뉴스는 빼고 나올 수 있는 프롬프트로 고쳐줘,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또 나와요. 이걸 그대로 아까 우리가 적었던 프롬프트 란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요, 앞으로 내가 원했던 유용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화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챗 GPT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해서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챗 GPT를 사용하다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분야의 박사를 10명이서 뭐 옆에다 두고 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챗 GPT가 주는 정보는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숫자가 들어간 정보는 무조건 따로 공식 사이트라든지 나무위키에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챗 GPT의 핵심은 질문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건 퀄리티적으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챗 GPT를 더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책도 앞으로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혹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라고 하면은 아니 챗 GPT가 이렇게 알아서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는데 내가 뭐하러 이거를 영어 공부를 하냐,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 언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거고 익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챗 GPT가 통역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건 솔직히 저는 임시 방편일 뿐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챗 GPT
GPT로 통역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챗 GPT의 능력이 내 능력 증폭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장에 나가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본인이 아무 지식도 없이 애매모호하고 실력이 떨어지는 질문을 할수록 챗 GPT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정보를 맹신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얘가 좀 거짓말했을 때 뭔가 이상함의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쓰더라도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필수라고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차이가 심하냐라고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땐 무료 버전에서는 3시간마다 16개 메시지밖에 제공해주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16개 이상을 다 쓰면은 미니로 전환이 되면서 답변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무료 버전 16개 저는 일상적으로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 채팅도 최근에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끊고 자기가 의견을 낸다든지 뭐 사투리를 구사한다든지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못 쓰고요. 이미지 생성을 사용할 때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맨 처음부터 유료 버전을 꼭 쓰실 필요는 없고 무료 버전을 써보시면서 좀 뭔가 답답하다, 너무 부족하다, 사용하는데 제약이 좀 걸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거나, 나는 이미 이 챗 GPT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작업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월 약 3만 원을 결제해서 쓰는 플러스를 써보시고, 이것마저 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프로를 쓰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일반인 분들이 쓰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챗 GPT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전문가분들이나 기업에서 쓰실 거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참고로 챗 GPT-4 3만 원 정도 내고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챗 GPT가 어떤 방식인지, 왜 다들 그렇게 편하다고 극찬을 하는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존에 어떤 게 궁금하면 어떻게 알아봤죠? 특정 키워드를 뭐 연상을 해서 그걸 검색해가지고 또 타고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 정보를 또 취합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챗 GPT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나한테 딱 맞는 값으로 정리해 보여주다 보니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챗 GPT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해 준다고. 심지어 대학교 과제도 이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들이 챗 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없었던 시절에서는 누구나도 다 백과사전을 펼치고 책에서 알아봤지만,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과제도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쉽게 알아보고 정리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AI, 챗 GPT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친구를 더 잘 활용할까, 그걸 연구하는 게 맞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부디 챗 GPT를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챗 GPT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삶의 유용한 꿀팁과 꿀템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